반가워요, 여러분. 예뻐질 하루 뷰라미입니다. 오늘의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스킨패드로 피부결을 정돈해 줄게요. 대부분 집에서 화장을 바로 하시니까 스킨패드는 무조건 사용 안 하셔도 되지만 바깥에서 묻혀온 먼지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피부결 정리를 먼저 하고 메이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. 파운데이션과 비비크림 7대3으로 섞어서 발라줄게요. 비비크림은 붉은 피부에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톤 보정도 되고 발림성이나 유지력이 훨씬 좋아져요. 파운데이션 사용을 윗부분에만 먼저 사용하는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섀도우 가루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손이 스치는 경우에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생겨서 예전부터 아이 메이크업부터 먼저 진행하고 있어요.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마다 순서가 다 다른데 저처럼 눈화장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아요. 오늘 모델분은 눈이 살짝 돌출되어 있고 쌍꺼풀이 조금 두껍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눈에 힘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런 눈매가 졸려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번에 그 눈에 포인트를 주는 세미 스모키로 해보려고 합니다. 속눈썹은 커팅되어 있는 걸로 한 올씩 붙여주고 있는데요. 요거는 제가 지금 미리 커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. 원래는 이게 통짜 속눈썹인데 제가 일일이 가닥으로 미리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. 샵에서 요즘에 좀 많이 쓰는 속눈썹이에요. 대부분 눈썹이 짝짝이로 손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눈썹은 눈썹 앞머리에 대칭이 먼저 맞아야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 보이거든요. 그래서 눈썹 앞머리부터 잘 맞춰서 다듬어 주세요. 눈썹을 그릴 때 눈썹부터 먼저 그리고 그 후에 눈썹을 다듬어 줄 수도 있고요. 눈썹을 먼저 다듬어 주고 난 후에 눈썹을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원래는 눈썹을 그린 후에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다듬어 주는 편인데 이번에는 눈썹 정리를 깔끔하게 다 해가지고 오셔서 대칭 먼저 맞춰주고 있어요. 쌍꺼풀 라인을 새로 맞춰볼 건데요. 쌍꺼풀은 무조건 커 보이게 붙이는 것보다 눈을 뜨고 감을 때 기존의 쌍꺼풀 라인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쌍꺼풀 라인이 보이는 곳에 붙여주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고 좋아요. 이 쌍꺼풀 라인이 전혀 없는 곳에 붙이면 라인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쁘게 잘 생기지도 않거든요. 아이섀도우의 컬러는 브라운색의 세미 스모키를 진행할 건데 붉은기가 많이 돌지 않도록 차곡차곡 컬러를 올려줄 거예요. 전체적으로 진한 느낌보다는 눈매 자체가 또렷해 보이도록 할 거거든요. 돌출된 눈이라서 눈두덩이에 펄감이 많이 돌지 않게 음영감만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델분께서 중안부가 좀 긴 얼굴형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언더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많이 줄 거예요. 애교살을 조금 더 도톰하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.
제가 항상 아이라인을 그릴 때 섀도우로 디자인을 먼저 잡고 아이라이너로 완성을 해주고 있는데요. 이렇게 먼저 디자인을 잡고 그려보면 이 고객에게 잘 어울리는 눈매에 맞는 디자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속눈썹을 가닥가닥으로 찝어줄 때에는 마스카라 액을 트위저 끝에 묻혀서 속눈썹 중간 부분부터 찝어주세요. 요즘에 이렇게 가닥가닥으로 찝혀져 있는 속눈썹이 인기가 많잖아요. 이렇게 속눈썹을 하면 눈 자체가 뭔가 또롱또롱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오늘 모델분은 언더 애교살, 특히 중심 부분이 중요한 얼굴형이에요. 전체적으로 큰 얼굴은 아니지만 중안부에 여백을 채워주신다면 동안이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된답니다. 제가 1인 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아끼려고 피부 화장이랑 눈 화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메이크업하는 버릇이 들긴 했는데요. 이렇게 부위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점이 생겼어요. 피부 화장을 하고 피부에 흡수되는 시간이 꽤 중요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마음만 먹으면 한 15분 안에도 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엄청 빨리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.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는 최대한 장점과 단점을 빨리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요. 대부분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전부 똑같이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.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한국 사람이 동양인이기는 하지만 또 거기서 세분화시켜서 한국 사람 특징과 대만 사람 특징이 다르듯이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화장을 하고 있죠. 이번에는 아이라인 그려볼게요. 지금 이 눈매에는 깔끔하고 얄쌍하게 그려주는 게 훨씬 예쁘겠죠. 제가 사용한 제품은 프로에이 청담의 젤과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1대1로 섞어준 제품이에요. 따로따로 바르시는 것보다 섞어서 그려주시면 훨씬 유지력이 좋아요. 펜슬 제품보다 이렇게 브러쉬로 직접 그리는 방식이 조금 더 어렵거든요.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붓펜 형식으로 된 제품을 먼저 손에 익히신 후에 이 제품으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감으면서 눈매를 봐가면서 뒤에 라인의 기장을 정해주시면 돼요. 애교살 메이크업을 할 때 흔히들 언더 속눈썹을 빼먹는 경우가 있던데요. 언더에 마스카라를 한 것과 안 한 건 아주 차이가 크더라고요. 그래서 반드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꼭 언더 속눈썹 챙겨주세요. 지금 확장된 뒷부분에는 따로 언더 속눈썹을 조금 더 붙여주었습니다. 메이크업을 할 때 인종마다 국가마다 특유의 생김새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끝이 둥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얼굴 외곽 부분보다는
코 쉐딩을 조금 더 정성껏 해주시면 훨씬 세련된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어요. 콧대와 함께 코끝 부분을 조금 짧게 노즈 쉐딩을 해줄게요. 모델분은 코끝이 살짝 길어 보이기 때문에 코 끝부분을 중점으로 쉐딩을 할 거예요. 가볍게 컨실러로 먼저 코 쉐입의 디자인을 잡아주고요. 쉐딩을 한 번 더 해줄게요. 아까 제가 노즈 쉐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꼼꼼하게 컨투어링을 해주면 훨씬 자연스럽고 지속력도 올라가죠. 부위는 둥그러진 코끝 부분입니다. 입술은 컬러가 살짝 어두워서 파운데이션으로 전처리를 먼저 해주었고요. 립 라이너로 윗입술을 오버립으로 먼저 확장을 해주시고 베이스 립을 깔아주었습니다. 인중이 조금 긴 편이셔서 윗입술만 오버립으로 그려주었고요.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티슈로 살짝 찍어가면서 한 2번 정도 꼼꼼히 발라주세요. 입술 중앙 부분에 포인트 립을 그라데이션 하면서 발라주었는데요. 턱이 긴 편이 아니라서 아랫입술은 오버립으로 그리지 말고요. 윗입술만 오버립으로 그려주었습니다. 이번에는 이렇게 제 목소리를 같이 녹음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봤는데요. 제가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 시즌이 시작되면서 예약이 좀 많아져서 영상 자체를 찍을 시간을 가지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긴 추석 연휴에 꽤 많이 찍어두었습니다. 편집만 하면 돼요.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편씩 주기적으로 본편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. 제 목소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소리를 조금 낮추고 자막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구독자 곧 10,000명 되더라고요. 그때 이벤트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이벤트는 구독자님 한 분 모시고 메이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. 신청 많이 해주셔야 해요. 헤어까지 완성해 놓으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죠? 그럼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.